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상무지구 유흥주점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 확진자가 연휴 기간에 급증했습니다. 확진자 대부분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여러 곳을 다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시가 4년 전 재난안전지도를 만들어 놓고도 시민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폭우나 산사태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세월호 선체 거치 장소가 목포로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선체뿐 아니라 기억과 추모를 위한 공간도 함께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이번 폭우 피해액이 5,600억 원을 넘었습니다. 수돗물이 끊겼던 구례 지역은 어제부터 수돗물 공급이 정상화됐습니다. 광주 상무지구 유흥주점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흥주점의 손님이거나 접객원들인데요. 대부분 마스크를 쓰지 않고 여러 곳을 다닌 것으로 드러났고요. 이들을 통해 2차 감염까지 나타나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광주 상무지구 유흥시설에서 시작된 코로나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손님과 접객원 등 7명이 확진된 데 이어 일요일에도 남성과 여성 등 모두 7명이 확진됐고 월요일에도 3명의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광주 상무지구의 유흥주점에서 손님과 여성 접객원으로 접촉했던 이들입니다. 문제는 이들 확진자들이 보인 그동안의 행태입니다. 광주시가 공개한 확진자들의 이동 경로를 보면 상당수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여러 유흥주점들을 다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25번째 확진자의 경우 지난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상무지구 유흥주점 7곳을 다녔지만 단 한 차례도 마스크를 쓰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주로 술을 마시는 시간, 이야기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처음에 출입을 할 때는 마스크를 썼다 하더라도 먹기 시작한 후부터는 이제 안 쓰게 되고 아주 장시간 동안 마스크를 안 쓴 상태에서 이제 그런 밀접한 접촉들이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이들 확진자들이 일했거나 들렀던 광주 상무지구의 유흥업소들은 약 20곳에 달합니다. 광주시는 유흥주점에 드나든 사실이 드러날까 검사를 받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고 익명 검사를 받으라며 검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떤 감염병을 차단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문제들을 CCBB를 가리는 문제가 아니라 확진자들의 밀접 접촉자인 가족들도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유흥주점에 드나든 사실이 드러날까 봐 소극적이어서 방역당국이 검사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전라남도가 코로나19 재유행이 우려됨에 따라 수도권 교회 방문자들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의무화한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진단검사 대상은 서울 성북구의 사랑교회와 용인 우리제일교회 방문자, 광복절 광화문 집회 참가자, 광주 상무지구 유흥주점 방문자 등입니다. 전라남도는 오는 21일까지 보건소 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도록 했고 이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고발하고 확진자가 발생하면 구상권도 청구할 예정입니다. 광주혁신추진위원회가 코로나19가 사라지지 않을 것에 대비해 행정체계 전환을 광주시에 제안했습니다. 이 혁신추진위원회는 대면교류 감소 추세에 따라 광주시와 자치구가 운영하는 시민소통 창구를 단일화하고 모바일을 기반으로 하는 민원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보급하는 등 행정 서비스를 비대면 온라인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상황별 방역 매뉴얼을 체계화하고 온 오프라인 감염병 종합 안내센터를 설치하는 등 상시 방역 체계 구축도 제안했습니다. 지난 집중호우 때 광주도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피해를 입은 곳 대다수는 광주시가 재난에 취약한 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던 곳이었는데요. 하지만 주민들은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아파트 뒷산이 속살을 드러낸 채 깊게 패여 있습니다. 부러진 나무와 나뭇가지들은 위태롭게 아파트 옹벽에 매달려 있습니다. 지난 폭우로 토사가 유실되면서 피해가 발생한 광주의 한 아파트 옹벽입니다. 광주시가 재난 취약 지역으로 관리하는 곳인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근 주민은 물론 아파트 주민조차 이 사실을 잘 모릅니다. 인명피해 우려 지역이라고 광주 남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던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그것은 잘 모르고 아무튼 좀 힘들어요. 비가 많이 올 때 올여름에는 계속 저참에 비 올 때도 여기가 이랬거든요. 상습 침수 지역으로 관리되고 있는 신덕 지하차도 인근의 시민 역시 이곳이 재난 취약 지역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신덕 지하차도가 광주시에서 정한 위험 지역 그건 모르겠는데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요. 대피할 장소나 또 대피할 통로나 그런 게 없다 한다면 완전히 고립된 상태죠. 광주시는 지난 2016년부터 인명피해 우려 지역 10곳과 침수 우려 도시 20곳 등 재난 취약 지역 340곳을 선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난 상황에서 어디로 피해야 하는지 대피소 정보 등은 따로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어디가 재난에 취약하고 위험한지를 파악해 놓은 정도인데 그마저도 시민들에겐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그 위험지대를 피할 수 있도록 그 지도가 꼭 필요한데 우리 광주광역시에서 그런 제도를 마련해가지고 그 지도를 마련해가지고 안전도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해 재난안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광주시. 그 첫걸음은 시민들에게 구체적인 재난 정보를 알기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일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가까운 일본을 보면 어느 지역에 얼마나 피해가 발생할지, 주민들은 어디로 대피할지 알려주는 재난안전지도를 만들어 시민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광주에도 그런 게 있긴 하지만 내용이 부실하고 그나마도 집값에 영향을 미칠까 봐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다현 기자입니다. 일본의 재난안전지도입니다. 최근 광주처럼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상황을 가정한 지도인데 어느 지역이 얼마나 침수될 가능성이 있는지 색깔별로 구분해 표시했습니다. 침수 정도를 실제 건물이나 사람 크기와 비교해 한눈에 이해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일본은 지진, 홍수 등 재난 유형별로 이런 재난안전지도를 제작해 시민들에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실제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는 위험 지역을 피해 대피소로 가는 경로까지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광주시에는 이런 재난안전지도가 있을까? 광주시도 4년 전 내부 평가 기준을 토대로 재해 위험지구를 선정해 재난안전지도를 만들었지만 아직까지 시민에게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재해 위험지역으로 선정된 곳에서 부동산 가격 하락 등을 우려해 거부 반응을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이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공개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 홈페이지는 공개는 안 돼 있지만 앞으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게다가 내용도 부실합니다. 하천재해와 토사재해 등 재해를 유형별로 분류해놨지만 한눈에 알아보기 쉽지 않고 심지어 시민들이 대피할 장소는 표시돼 있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이제 여름철이라든지 위험한 이런 물난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닥쳤을 때 실제적으로 창구가 되는 그런 것이 없어가지고 아쉬운 점은 좀 있어요. 전문가들은 주의하고 대피하라는 재난 문자만 보낼 게 아니라 시민들이 쉽게 위험을 알아보고 대처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지도 제작이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왜 갑자기 그러지? 그러면서 코로나19 지도처럼 시민들이 스마트폰 등을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럼 난 뭐 해야 되지? 그래서 뭐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 지도를 가지고 일반 사람들이 주역 주민들이 이런 상황에는 난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알 수 있게끔 그런 정보 제공의 툴로 기능을 자리매김을. 이상기후 현상으로 언제 또 대형 자연재해가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재난안전지도의 필요성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섬진강 하류 지역의 수해 주민들이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공동 대응에 나섭니다. 구례와 곡성, 광양, 남원, 그리고 순창과 임실, 경남 하동 주민들은 섬진강 유역 수해 피해 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박인환 대책위 위원장과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자체장들도 나서고 있는 상황이죠. 주민들이 나서서 이렇게 대책위를 꾸리고 또 공동 대응하겠다고 생각한 이유가 어떤 건가요?
이번 그 수해는 정말로 섬진강이 생긴 이후의 최대의 참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 하구 주민들의 어마어마한 이 피해를 그리고 그 아픈 마음을 어떻게 이걸 위로해야 할 것이냐. 물론 지자체장들이 그 대응을 하시겠지만 그분들이 대응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그 수해 대책위원회에서 보완해서 투쟁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예. 네. 수자원공사나 환경부 측에서는 이번 섬진강 댐 수위를 조절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정확한 강수량을 예측하기 어려웠다 이런 이유를 들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분들은 말도 아닌 변명입니다. 기상청 예보가 요즘은 거의 90% 정도 맞기 때문에 한 달 전부터만 예측을 하고 아니 그냥 일주일 전에만 예측을 했더라도 계속 기상청에서는 호우경보, 호우주의보 발표를 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예측을 못했다라는 것은 수자원공사의 직무유기죠. 네. 네, 그렇군요. 강하류 지역에서는요, 이번 홍수 때뿐만이 아니라 뭐 9월부터 3월까지 이렇게 가물때에도 어려웠었다면서 이 댐 관리 자체가 좀 안 된 것이다라는 비판을 내놓던데요. 이건 어떤 얘기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섬진강에 가보시면은 섬진강이 야산화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갈수기에 물을 저장해 놓고 흘려보내지 않기 때문에 섬진강의 그 모래톡이나 그런 것들이 섬이 되고 또 그 나무 씨앗들이 떨어져 가지고 지금 10m가 넘는 나무들이 섬진강에서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산으로 강으로 볼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인해서 물을 흐름을 방해하고 또 사실은 지금 생태계가 많이 파괴돼 있어서 그 물 흐름의 갈수기에도 계속 일정량의 방류를 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결국 한국수자원공사에 우리 주민대책위가 요구하는 내용 어떤 게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재발 방지입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두 번째는 이번에 피해 금액을 피해액을 전체적으로 배상을 해야 된다. 지금까지 섬진강에 흐르는 물을 막아놓고 섬진강의 주인은 수자원공사가 아니라 섬진강 위에 있는 주민들 겁니다. 그런데 그 물을 막아놓고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물 장사를 하면서 이렇게 엄청스러운 피해를 줬다라는 것은 반드시 수자원공사의 책임이 때문에 이번에 그 피해에 대해서 100% 배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재발 방지와 피해 배상을 말씀을 하셨고요. 예. 이후에 뭐 계획하고 있는 어떤 집단 행동이나 이런 게 있으신가요? 이제 엊그제 환경부 장관님하고 또 그 수자원공사 사장님이 구례를 방문하셨어요. 수해 지역을.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강력히 요구를 했더니 이번에 그 수해는 인재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액 배상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냈습니다. 근데 만일에 이런 주민들의 피해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에는 집단 행동이라도 하고 강력한 투쟁을 해서 반드시 이번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 그 재발 방지와 피해 보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인환 대책위 위원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번 폭우로 인한 광주와 전남의 피해 금액이 5,6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피해액은 공공시설 532억 원에 사유시설 1,023억 원 등 모두 1,555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라남도는 공공시설 4,045억 원, 사유시설 51억 원 등 4,096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자치단체별로는 구례가 1,903억 원으로 가장 많고 담양이 734억 원, 곡성 403억 원, 장성 352억 원 등입니다. 세월호 선체 거치 장소가 목포로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선체뿐 아니라 기억과 추모를 위한 공간도 함께 만들어질 예정인데요. 해양수산부는 오는 2027년 최종 거치를 목표로 선체 보존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세월호 참사 3년 만에 인양돼 목포 신항으로 옮겨졌던 세월호. 이후 3년 동안 목포 신항에서 미수습자 수색과 선체 직립 작업, 침몰 원인 조사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세월호 선체를 영구 보존할 거치 장소였는데 목포시가 최종적으로 선정됐습니다. 안산과 인천, 제주와 진도 등 관련 지역들이 거치 장소로 논의됐지만 세월호 유가족의 72%, 목포 시민의 74%가 찬성한 압도적인 설문조사 결과가 선정 배경이 됐습니다. 지난 7일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세월호 피해자 지원 추모위원회 심의에서도 이견이 없어 세월호는 목포에 남게 됐습니다. 기본 및 실시 설계를 거쳐서 공사를 하게 되면은 아마 27년 정도에 거치 장소의 거치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치 장소는 현재 선체가 있는 목포 신항 철제부두에서 1km가량 떨어진 고하도 신항 배우지. 해양수산부는 오는 2027년까지 선체를 이전 수리해 추모와 기억 공간으로 마련하고 전시와 교육 등의 역할을 할 복합관을 함께 건립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미국 하버드대학교 마이클 샌델 교수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전 세계에 귀감이 되는 민주주의의 원천이라고 말했습니다. 샌델 교수는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연세대학교 김대중 도서관 박명림 교수와의 화상 대담에서 이같이 말하고 전 세계적 민주주의의 퇴보와 위기를 극복하는 데는 리더십과 시민들의 참여가 중요하다며 그런 점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리더십과 5.18 광주 시민들이 보여준 참여와 헌신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폭염 경보가 내려진 영암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어제 낮 정전 사고가 빚어졌습니다. 대체 공휴일을 맞아 집에서 머무르고 있던 주민들이 냉방기 사용을 못해 불볕 더위 속에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정전 사고가 발생한 영암군의 한 아파트 단지. 식료품으로 가득한 냉장고에 불이 꺼져 있습니다. 에어컨이 멈춘 집안 온도는 30도에 육박합니다. 정수기도 못 쓰고 화장실도 못 갑니다. 애가 있는데 지금 이제 10개월 정도 된 아이인데 지금 어머님 댁에 지금 대피시켜놨습니다. 너무 더워서? 예, 지금 애기가 너무 힘들어해서. 엘리베이터가 멈춰서면서 주민이 갇히는 일도 발생했고 계단을 통해 고층을 오르내려야 했습니다. 우리 엘리베이터에 갇혔어요. 어떡해, 우리 못 나가고 있어요. 이 아파트에서 전기 공급이 중단된 건 어제 오전 10시 반쯤. 일부는 전기 공급이 재개됐지만 전체 16개 동 가운데 5개 동에서는 장시간 정전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복구 작업이 지연되는 것을 대체 공휴일 탓으로 돌렸지만 무더위 속에 주민들의 큰 불편과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변압기 쪽이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한 라인이 대체 유일이잖아요. 전화를 안 받아요. 네, 진짜. 정전으로 냉방기 사용이 중단됐던 시각. 폭염 경보가 내려졌던 영암군의 낮 최고 기온은 33.5도를 기록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여수의 한 아파트 관리소장이 아파트 미화원을 지속적으로 성추행한 혐의가 드러나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 고소 사실이 알려지자 관리소장은 피해 미화원에게 폭언과 더불어 해고까지 종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아파트 미화원 A씨가 관리소장으로부터 처음 성추행을 당한 건 작년 1월. 가슴을 꽉 움켜쥐고 금방 가버려요. 똑같은 방법으로 지하실에도 그랬고 한 5번 정도 그랬는데 그 와중에 내가 발로 차고 이렇게 팔꿈치로 쳐도 거기가 협소하니까 내 팔꿈치만 다친 거예요. 이후에도 수차례 다른 미화원들도 올해 3월까지 수시로 성추행을 당했다는 게 A씨의 이야기입니다. 연이를 이렇게 막 밀가루 만지듯이 막 이렇게 허벅지를 이렇게 만지는 거예요. 경찰은 A씨를 7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해당 관리소장을 검찰에 넘긴 상황. A씨와 동료 경비원은 관리소장이 성추행 고소 사실을 알고 나서 A씨에게 폭언을 퍼붓고 해고까지 종용했다고 주장합니다. 왜 없는 말을 지어내면서 그렇게 그러면서 이제 그 핸드폰을 놔둔 걸 대가리를 깨문다고
깨부르고 이렇게 이제 핸드폰을 탁 이러는 거예요. 정부 사실을 받으려면 동대표 가방주장 사인을 받아야 돼. 근데 소장 저 사람 지 마음대로 어쩌갖고. 상황이 이런데도 A씨의 성추행 사건은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입주자 대표회의 안건으로 다뤄지지 못했고 관리소장은 횡령 등 다른 이유로 해임됐습니다. 한편 관리소장은 A씨의 근무 태도가 불성실해 권고사직 처리를 했을 뿐이며 A씨가 권고사직을 피하기 위해 성추행 사실을 폭로했다는 입장에 고수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운영하는 학원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건수가 미미해 많은 예산이 처리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 모임이 시교육청에 지난 5년 동안 학원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포상금 건수와 액수는 2015년 32건 800만 원에서 2016년 6건 325만 원으로 줄었고 2017년과 2018년에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시민 모임은 학원의 불법 편법 행위는 여전하다며 신고 포상금 예산이 불용 처리되지 않도록 교육청이 나서 공익적 신고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산강 하류의 수초 쓰레기 수거 작업이 빨라야 다음 달 중순쯤에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무안군 구역의 영산호에는 이달 초 집중호우로 인해 6,000톤의 쓰레기가 밀려들었고 하루 200톤씩 일주일 동안 1,200여 톤의 쓰레기를 수거해 강변 둔치에 적치했습니다. 무안군은 현재 작업 속도를 감안할 때 다음 달 중순쯤 돼야 정화 작업까지 마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바람에 따라 쓰레기가 추가로 유입되고 수중에 가라앉았던 쓰레기도 수면 위로 점차 떠오르면서 처리량이 갈수록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폭염이 이어지면서 고흥 등량만 일대 고수온주의보가 발령돼 양식장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완도 내만과 고흥 등량만 일대의 수온이 28도 이상에 도달했다며 어제 오전 10시를 기해 이 일대 고수온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해수부는 올해 긴 장마 등으로 표층과 저층의 물이 잘 섞이지 않아 수온이 높아지기 쉬운 조건이 만들어졌다며 고수온 피해가 없도록 양식장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빠디 돌김 신품종이 개발됐습니다. 전남해양수산과학원은 2016년부터 이빠디 돌김 종자를 배양하고 시험 양식을 거쳐 햇바디 1호라는 품종으로 지난 5일에 출원을 마쳤으며 향후 2년간 재배 시험을 거쳐 2023년 어가에 분양할 예정입니다. 이빠디 돌김은 물김 120kg 기준 평균 경매 가격이 29만 원으로 모무니 돌김 19만 원, 일반 김 12만 원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저금리 대출을 해줄 것처럼 접근한 뒤 은행을 사칭해 금융법 위반이라며 협박하는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해당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400건, 규모는 78억 원이었는데요. 경찰은 은행 앱을 설치해 대출 신청서 작성을 권유하거나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갚으라는 말은 무조건 사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조명받았고 이후에도 유망할 콘텐츠 생산자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봅니다. 포스트 코로나 넥스트 콘텐츠가 내일 오후 2시부터 전일빌딩 245 강연장에서 열리는데요. 마리아와 친구들의 이혜강 씨, 샌드박스 네트워크의 김찬기 부문장, 코로나맵 개발자 이동훈 씨와 구글 코리아 김태원 씨가 강연자로 나섭니다. 광주 콘텐츠 코리아랩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광주시립 발레단원들이 최근 국제 발레 콩쿠르에서 잇따라 수상했습니다. 강민지 상임단원은 2020 서울 국제 콩쿠르에서 3위를, 심수정 비상임단원은 탄츠 올림프 아시아 대회에서 동상을 수상했는데요. 최태지 광주시립 발레단 감독은 단원 개인의 역량과 인지도를 높여서 전체의 능력을 끌어올리겠다며 단원들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삶은 불완전하지만 그 자체로 의미 있다.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청년 작가들의 전시가 드영미술관에서 21일부터 열립니다. 호기심을 일으키는 공사장 풍경, 일상에서 만난 사람들의 표정, 사람들의 에너지를 표현한 빛과 우주 작품이 치유의 경험을 선사합니다.